2003년 5월 13일 오후 대만 남투현 타이지 협곡. 사씨 부부는 복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히 휴식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경치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씨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기 사람 아니에요? 사씨는 아내가 가리키는 곳을 봅니다. 정말 그곳엔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위 위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나이는 대략 40에서 50세 사이로 추정되며 사망한 지 48시간이 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왼손에 결박당한 흔적과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남성에게 봉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피해자의 몸속에서 남성의 체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는 데 실패하지만 범행 장소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매우 외진 곳이라는 점에 착안해 범인은 이곳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가족을 수소문합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와 자신이 피해자 여성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진일영. 그녀는 가이현에 있는 업소 사장으로 많은 돈을 벌어 꽤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어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카드, 목걸이, 반지, 롤렉스 시계 등 고가의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금품을 노리고 벌인 소행으로 보고 그녀의 카드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 결과 누군가 진일영의 카드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은 ATM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신원 미상의 남성이 그녀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진일영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해 그 남성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남성의 이름은 진서흠, 당시 나이 53세, 대만 가이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군에 지원해 대위까지 오르지만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고 강제 전역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유류회사에 취업해 매달 대만 달러 약 8만원, 우리 돈 약 350만원 상당의 돈을 벌었는데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태도와 부족한 업무 능력으로 2000년 회사를 퇴사하게 되고 가이현으로 돌아와 매일 술과 노름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2003년 5월 22일 경찰은 대만의 어느 한 기독교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진서음을 발견합니다. 진서음은 고리업자에게 당해 얼굴이 온통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진서음은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합니다. 그러나 진서음을 옆에서 간호하던 샤오의 손목에 채워진 롤렉스 시계가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간병인이 어떻게 저런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찰 수 있는지 매우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간병인이 차고 있던 시계와 사라진 진일영의 시계가 같은 것임을 확인합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 결국 진서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2003년 5월 진일영을 향한 진서음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돈을 목적으로 진서음이 진일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하고 이틀 정도 지나자 진서음은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돈이 좀 필요해. 당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진일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단칼에 그의 요구를 거절하죠. 당시 진서음은 빚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진서음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는 진일영을 가이현으로 초대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진일영은 오랜만에 떠난 여행이라 그런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서음은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영양제라며 진일영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진서음이 준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사실 진서음이 건넨 약은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제였습니다. 진일영이 잠이 들자
진서음은 그녀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휩싸인 진서음은 의식이 없는 진일영을 상대로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지만 기능장애를 앓고 있어 관계를 맺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 진일영을 발견했을 당시 그녀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서음은 흉기로 진일영을 살해하고 그녀의 카드와 금품 등을 모두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 샤오에게 진일영의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다가 경찰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렇게 진서음의 소행이 밝혀지며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을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진서음이 저지른 엄청난 악행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서음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경찰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합니다. 진서음은 총 3번의 결혼으로 3명의 아내와 친아들을 포함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번째 아내 안리금을 제외한 이들 모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 모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들 사고로 엄청난 금액의 보험금을 진서음이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험금. 순간 경찰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감지합니다. 경찰이 가족들이 당한 사고와 보험금에 대해 집요하게 의문을 제기하자 진서음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내 전부였어요. 아내는 나와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작 보험금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압박합니다. 경찰의 계속된 압박과 회유에 진서음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합니다. 지금부터 진서음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진서음은 증벽하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아들 1명, 딸 2명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11년이 흐르고 1985년 1월 1일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진서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 증벽하에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이날 역시 회사 문제로 화가 난 진서음은 아내 증벽하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다 미끄러진 아내 증벽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날 저녁 진서음은 아내의 병문안을 가는데 사실 모든 것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진서음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실에 들어간 진서음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의 머리에 충격을 주어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아내가 병원에 있는 선풍기 날개의 머리를 맞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당시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진서음은 대만 달러 235만원, 우리 돈 약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진서음은 새로운 연인 왕수경과 재혼합니다. 그녀는 가이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온화한 성격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왕수경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서음과 결혼 후 진서음의 성을 따라 아들 이름을 진일지로 바꿉니다. 1988년 진서음은 매일 노름에 빠져 삽니다. 큰 빚을 지게 된 그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러자 그는 자신이 첫 번째 부인에게 한 짓을 떠올립니다. 진서음은 아들 진일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무력으로 아들 진일지의 의식을 잃게 한 후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첫 번째 부인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진서음은 아들 진일지가 병상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사를 주장해 대만 달러 406만원, 우리 돈 약 1억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당시 왕수경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남편 진서음의 수상한 행동과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서음의 악랄함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1995년 또다시 빚더미에 앉은 진서음은
첫 번째 아내 증벽하와의 사이에서 낳은 15살 된 자신의 친아들 진건홍을 타깃으로 정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엄청난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했던 보험회사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조사원을 파견했지만 범죄를 증명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만 달러 472만 원, 우리 돈 약 2억 원을 지불합니다. 1996년 진서음은 공무원의 경우 보험 배상금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진서음의 두 번째 아내 왕수경은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1996년 8월 19일 진서음은 아내 왕수경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흉기로 그의 목숨을 빼앗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합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일 텐데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 왕수경의 머리에서 큰 상처가 발견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 핸들, 창문 등 어디에도 그녀가 머리를 부딪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 범행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로 종결됩니다. 진서음은 또다시 보험금 1137만 원을 수령하고 약 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습니다. 게다가 수만 원에 달하는 왕수경의 연금까지 챙기게 됩니다. 왕수경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 진서음은 새 연인 알리금을 만나 다시 결혼합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리금의 아들 진종경을 대상으로 이전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보험금 1925만 원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는 부검을 의뢰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진종경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 역시 그가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전화를 도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얻는 데 실패합니다. 이 사건 후 알리금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그냥 이대로 순순히 그녀를 보내줄 진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리금을 협박해 대만 달러 120만 원, 우리 돈 약 5천만 원을 위자료로 뜯어낸 뒤에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후 2003년 진서음은 앞서 나온 진희령을 만나 이전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경찰의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2004년 가이현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진서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진서음은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하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최종 판결에서 대만 고등법원은 진서음이 자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려 했지만 해당 사건에 분노한 여러 시민의 노력으로 결국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진서음은 대만 고등법원에 8번이나 재심을 요청하지만 모두 기각되고 맙니다. 2013년 4월 19일 법무부 장관 증령부의 지시로 진서음의 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한 경찰에 의해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공개됩니다. 진서음을 체포했을 당시 그의 몸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진서음의 손에 희생된 피해자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생일을 조합해 로또 복권을 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희생된 피해자의 생일로 복권을 사다니 이 사실에 많은 대만인들은 분노와 함께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